아, 네. 지금 6월 21일 오후 4시 4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게 약속대로 여러분들 서머리를 좀, 기말고사 서머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어보고, 중간에 보니까 좀 오류가 있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정을 했고, 2명 정도 응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보시면 되겠죠? 네. 음,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풀어보고. 자, 1번. 산란계 병아리 사양 시 첫 모의 급여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예상 문제 풀이에서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니까, 이걸 통해서도 얻는 게 있겠죠? 물론 이 방송을 안 듣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예상 문제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LMS에다도 이제 올려줄 거예요. 보고 수업 시간에 또 제가 빼먹었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아리가 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부화 실험을 했잖아요. 이제 부화가 됐다는 병아리가 모든 병아리가 똑같이 부화되지는 않죠. 이제 어떤 병아리는 먼저 부화되고 어떤 병아리는 이제 좀 늦게 부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고려했을 때, 이 병아리가 이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라는 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병아리가 부화가 돼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탈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농장에 오게 되면, 육축 농장에 오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물을 먹이는 겁니다.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사료를 공급해 주는 게 좋아요. 사료는 좀 늦게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물을 먼저 음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번에 있어요. 다른 내용들보다도 가장 옳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다 태어난 병아리의 첫 모이업 물은 부화 후 몇 시간 정도 공급해 주는 게 좋냐라고 되어 있죠. 이건 그냥 뭐 부화하고 나서입니다. 부화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입추하고 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부화한 후에 20일에서 20일에서 22시간 이후에는 물을 꼭 이제 공급해 줘야 되고요. 그 이후에 24에서 25시간 후에, 그러니까 물을 주고 나서 뭐 4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후겠죠. 그때 처음 모이를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이제 그 원칙대로 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갭이 커가지고 병아리가 먼저 태어난 병아리와 늦게 태어난 병아리 갭이 좀 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병아리가 다 깨 나오기 전에도 부학에서 옮겨줘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이번에 부활 실험을 할 때 몇 마리는 나왔잖아요. 나머지 애들이 그 다음날 바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수장을 먼저 보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아리 육출 시 타구성, 우리가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죠. 거리가 먼 것이 24시간 전등.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뭐 잠을 안 재고 계속 불을 켜놓고 난 상태에서 잠을 안 재운다면 하루 이틀은 참으시겠지만 뭐 몇 개월을 참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겠죠. 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비타민, 단백질, 무기성분. 여기서 무기성분 의미하는 건 미네랄이죠. 이게 이제 그 기출 문제인데 옛날에 이제 기출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기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광물질, 미네랄 성분이 되겠죠. 대입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귀리 같은 경우 오히려 카니발리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다금사료에서. 그래서 4번이 거리가 먼 것이다. 그다음에 산란 주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있잖아요. 그래서 산란 주기는 좀 길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닭이 이제 계란을 생산하면 이제 클러치라는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클러치라는 게 뭐냐면 닭이 이제 계란을 한번 생산하게 되면 계속 집중적으로 계란을 생산을 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되면 이제 휴산이 오게 되죠. 휴산이 올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클러치라 하고요. 그 클러치들이 여러 개 있겠죠. 네, 클러치들을 여러 개를 우리가 산란 주기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장에서는 보통 이제 20주령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을 한다면
보통 이제 한 1년 정도 산란하죠. 일주일이 7일이니까 70주 하면 350일이죠. 그러니까 20주에서 70주, 90주까지 이제 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산란 주기라는 것은 뭐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는 연일 산란하는 달걀 수 이건 좀 관련이 없고요. 1개월 산란한 그것도 이제 그다음에 연일 산란하는 시간의 변화 이것도 이제 산란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1년 동안 이제 산란하는 계란을 의미하는 거죠. 계란을 1년 중에 어떻게 이제 생산하느냐. 굳이 하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 정확한 어떤 정의보다는 좀 이 안에서 좀 더 이제 산란 주기를 의미하는 것을 좀 더 이제 가깝게 설명하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닭의 성숙 시기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닭의 성숙 시기와 관계가 깊은 것은, 산란율하고 난중이죠. 그 다음에 피크 산란율에 도달하는 시기는 초산 후 몇 개월이고, 보통 이제 초산이라는 것은 계란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이제 초산 있으면 그때 이제 점등 자극을 해서 산란율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2개월 정도를 봐요. 그래서 초산이 18주에 이제 점등작을 하게 되면, 시산이죠. 시산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둘씩 나는 거고, 초산이라는 것은 50% 이상의 산란율이 이틀 정도 가는 거를 초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산인 경우, 초산이 보통 이제 20주 정도 되죠. 20주 정도에서 보통 이제 한 2개월 정도 되면 피크가 와요. 빨리 오면 이제 일주일 내에 이제 피크를 치는 그런 개구리도 있지만, 넓게 보면 2개월 정도, 2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료급여 기준과 관련된 게, 사료급여 기준 기본적으로 산란계는 체중하고 산란율이죠. 체중이 너무 또 증가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산란 피크까지 갈 때는 산란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급비할 때, 그리고 체중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에 따라서 섭취량이 증가하거든요. 그걸 같은 이제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기 사료에 가장 알맞는 조 단백질 함량은 보통 이제 0에서 6주량을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초기 사료, 뭐 중추 사료 뭐 이런 게 들어가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25% 너무 높아요. 우리 우리가 18% 정도로 보거든요. 18% 정도. 그 이상 넣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ESG 경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단백이 높은 것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18%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란 피크로 올라가는 시기의 사용 관리 중 잘못된 것은, 여기는 뭐 맞아요. 이것도 맞고, 산란 피크에 도달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예방접종을 이때 하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건 이제 맞지 않죠. 이때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산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거죠. 예방접종은. 그 다음에 산란기 사양의 산란 초기에 대한 설명을 적합하지 않은 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면 육성기부터 최고 산란기 전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산란 초기가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초산부터 이제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예비 사료가 있습니다. 예비 사료에서 이제 소비 사료를 바꾸죠. 그 이후로 얘기합니다. 6주가 아니고 20주 전부터 32주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20주에서. 그 다음에 알이 계란이 배란돼서 난관을 투과해 산란할 때까지 몇 시간 걸리냐? 보통 이제 24시간 이상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24에서 25시간이 매우 오르세요. 그
다음에 산란 중기. 산란 중기에는 체중이 감소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단백질 우량이 감소하는 건 맞아요. 갑이 되는 것도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32주령부터 약 4개월간이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체성수이 끝나서 체중이 감소되죠. 체중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기별 사역을 실시할 때 산란 후기를 설명한 것 중에서 맞는 것은 있죠. 기별 사역을 실시할 때 산란 후기, 체중과 난중이 감소하는, 체중과 난중은 증가하는 시기. 그 다음에 체중과 산란율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다. 그렇지 않죠. 산란율이 떨어지는 시기죠. 자, 아미노산을 급여할 필요가 없다. 아미노산 급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산란율이 80% 이하로 떨어지죠. 70%까지로 이하까지로 떨어지고 3번이죠. 점등 관리의 목적은 개군의 성성수를 동기하고 산란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위해서 점등 관리 원칙으로 맞지 않은 것은 15일부터 점등 시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란기의 점등 시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50% 산란할 때는 최소한 14시간 이상 점등을 해야 된다. 육성기의 점등 시간을 늘려주고 점등 육성기가 아니죠. 산란기죠. 4번이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15번 산란 능력에 미치는 점등 요인에 대해 우리가 먼 것은 점등 시간 맞고 점등 광도 이게 이제 점등의 그 광도라는 걸 이제 조도를 얘기하겠죠. 빛의 색, 그다음에 점등 횟수, 점등 전구의 형태. 4번이 이제 물론 이제 전구가 백열등을 뭐 하느냐, LED를 하느냐 좀 차이는 있지만 형태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게 맞고 요게 좀 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조 시간이 길어진 사월에 생산된 산란계 초생추. 보통 이제 4월에 생산됐다고 하면 보통 초산일념이 20주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4주가 한다고 하면 5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9월달 우리가 이제 하지가 6월달이기 때문에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이게 이제 그 점등이 이제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초생추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점등에 큰 영향이 없겠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점등을 좀 해주고 자연일조 점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산란계 계군 독태를 선택해낸 경우와 관련이 없는 것은 독태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도계를 해야 되는데 경제성이 없을 때겠죠. 그러니까 관제 문제가 있다든가 회사율이 높다든가 그다음에 시장 계란의 가격이 너무 높으면 또 일부러 도태를 안 하고 쭉 끌고 가겠죠. 근데 이제 높은 계란 가격과 정상적인 계군인데 굳이 도태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에 산란계에 있어서 강제 한우에 대한 설명으로 제하는 거죠. 강제 한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왕란이 많이 나온다면 왕란이 조금 이제 안중이 좀 줄겠죠. 생란이나 대란 생산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계란 가격이 낮은 시기를 피하고, 그쵸. 이제 뭐, 또 이제 뭐 2주 정도 하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계란 가격이 안 좋다고 하면 한우로 해서 사료를 덜 주게 되니까 사료비는 적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이 상대적으로 그 시기보다 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계란 생산을 할 수 있겠죠. 육성비를 절감할 수 있죠. 우리가 산란기 같은 경우 중추를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육성하는 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절감할 수 있겠죠. 한우를 시키니까. 근데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초선치를 육성하는 것은 비용 절감이 아니죠. 비용은 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계란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농장이나 이제 브랜드적인 측면에서는 강제하는 비용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난황과 육회 피부색을 진한 누런 착색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부는 아니고 오답인데도 처음 들어보는 소고, 메리골드 추출물, 요거 이제 메리골드 추출물 같은 경우는 착색이 꼭 있죠. 루테인 때문에. 자, 종란의 발육 과정을 그리는데 정상적인 그림은 아마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연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거꾸로 놔뒀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머리가 이제 날개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날개가 좀 한쪽으로 나오고 머리가 좀 한쪽으로 온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다리가 위에 올라와도 문제가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거꾸로 놨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그래서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머리가 이제 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중단부 외단부를 반대로 놨을 때. 그 다음에 산란기 암탉에 있어서 아침 살구비 시기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닭들이 이제 산란을 하러 가잖아요. 산란하러 가는데 갑자기 이제 급이를 하게 되면 이제 산란하다 갑자기 일어나 버린다. 이제 시간 닭들이 산란을 좀 할 수 있게 여유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그건 이제 급이 시간을 빗나가서 그 사이 피해서 이제 산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불을 켜주는 시기, 전등하는 시기, 사료 구비하는 시기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이제 이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있는 것들, 마이크로플라즈마죠. 끝에가 이제 글래스 그런 이제 모양을 보인다는 거죠. 폴리폼이라고 하죠. 고개를 이렇게 해서 특별한 모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이 선이 넘치는 뉴캐슬이죠. 이거는 EDS입니다. EDS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산란율에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산란율 주는 것처럼 왜냐 이게 잘 열란이나 물란 같은 게 나오니까 잘 굴러 나오지 않아서 닭들이 쪼아먹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산란을 하지만 굴러 나오지 않고 닭들이 쪼아먹으니까 산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짝다리 싣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IB죠. IB의 대표적인 증상. 그다음에 불이 닫은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보시면 이제 불이 닫은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닭의 생존력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쪼는 그런 카니발리즘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숙련되지 않은 인원이 작업하며 개구리 근육들을 개선시키는 숙련된 인원이 작업. 그다음에 산란계 사양에서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단백질 요구량은 이제 피크 쪽 갈 때 이제 증가하고요. 점점 뒤로 가면 피크가 지나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산란 피크가 지나고 산란 후기 때는 단백질 요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강제환을 시키는 목적이 아닌 것은 후기 산란율 계란의 품질이 좋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강제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노개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노개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빨리 이제 그 도축을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계란은 사료를 먹을 때 사료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죠. 인추가격 비싸도 그런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점등 관리에 대한 설명도 잘못된 거. 계란 산란율을 높인다. 조기 점도가 하면 출산율이 빨라진다. 그다음에 점등 시간 증가하게 되면 사료 섭취량이 길어지고, 왜냐면 닭은 이제 불을 꺼주면 자잖아요. 불 켜주면 활동을 하는. 환호와 유산을 촉진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점등 자극은 물론 이제 과도하게 점등 자극을 하고 밥을 안 주면 이제 환호가 되는데 그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유산을 촉진시키지는 않죠. 점등 자극.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동물복지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산학개론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보시면 애니멀 리버레이션이라는 책을 쓴 사람, 이제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지각 있는 생명체다 한 사람은 피터 싱어예요. 피터 싱어. 지금이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축산학개론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살모넬라 감염 관련이 없는 거는 이거는 그냥 딱 나오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글라시 포인트 내 GP2를 발생시키는 질병, 이제 마이크로플라즈마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병아리를 선택을 할 때 잘못된 거 먼저 답을 해놔서
다른 거 문제. 그래서 병아리 값에 그러니까 병아리 값에는 아끼면 안 되죠. 그다음에 부화장 위생 중요하겠죠. 그리고 능력 검정 중요하겠죠. 심지어 결정. 그다음에 여러 대 부화장을 거래하면 이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경제성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싸면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품질, 병아리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써야 된다. 좋은 병아리 선별 조건이 아닌 것은 울음소리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애가 막 우는 소리가 중요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리 계란지파를 듣는 학생들은 눈빛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좋은 병아리들이죠. 다리가 기형이 아니어도 돼요. 착색도는 좋아야 됩니다. 배꼽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꼬리 깃털이 잘 발달한 병아리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조우성, 만우성 얘기하는 것 때문에 성간별을 좋은 병아리 없죠. 성간별을. 그 다음에 점등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1에서 20주년까지는 점등을 증가시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로 산란을 할 때 요것보다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정하게. 이렇게 너무 점등을 오래 길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뭐 다른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요게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삭간 육추에 비해서 병아리 상태 쭉 보시면 아마 쉽게 3번이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축이 권장 습도는 몇 프로냐? 60%죠. 제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부화기를 할 때, 노개일 때, 저장할 때 권장 습도 몇 프로인가요? 노개일 80%죠. 그죠? 그래서 육축할 때 권장 습도는 60%지만 제가 이제 문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게 점등 관리에 있을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한 겁니다. 틀린 거.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형광등이나 백열등은 점등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구의 형태, 동그라냐, 네모나냐, 길쭉하냐, 그건 뭐 차이가 없지만, 형광등이냐, 백열등은 차이가 있다.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 암탉이 번식기가, 요거 하나 이상 선택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부와 수랑. 그 다음에 난각이 형성되는 거, 20시간 이상 난각이 형성되는 거죠. 작은 거 난각성. 그렇죠? 그 다음에 닭이 생산하는 계란은 품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난각색이. 어디를 보느냐? 귓볼의 색깔이 있죠. 그 다음에 알끌이 형성되는 부위는 누두부에서 팽대부 사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난백이 분비되는 팽대부죠? 이거 문제 바꿀 수 있어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것도 이제 너무 쉽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신선한 계란은 어때? 투명해, 불투명? 불투명, 난백이죠. 다른 건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환기에 대한 설명. 환기에 대한 것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수분 증발, 먼지 제거, 병원성 인자들 희석, 그리고 이산화탄소 제거, 수분 공급하는 거 아니고 수분 제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리기세 구분의 깔집이죠. 깔집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재료의 크게 중간 정도, 수분 흡수 능력이 좀 낮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대기 중에 수분을 너무 잘 흡수하면 또 안 돼요. 너무 눅눅해지니까. 대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것과 수분 흡수는 이게 이제 답입니다. 대사나 환기불량 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너무 쉽죠. 카니발리즘을 제거하는 게 안 되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환기에 대한 건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있으니까 제가 낸 문제니까 간단합니다. 이거 보시면 체중이 1.77인 여기 있죠. 이 육개가 만수잖아요. 10도시죠. 2.3인데 한 마리당이니까 이걸 곱하기 만 하면 23,000이 되는 거죠. 23,000 환기량이. 그 다음에 48인치의 최대 환기량은 23,000 CFM이니까 한 대만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산란계, 이것도 이제 18주령. 그 다음에 온도가 10도. 2.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1,500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1,500수 이렇게 2로 곱하면 얼마예요? 23,000이 되겠죠. 23,000수. 그 다음에 23,000 CFM이 되겠죠. 23,000은 한 대죠.
그게 되게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822년에 최초의 동물주에 관련된 법률이죠. Equal Treatment of Cats Act 1822. 리차드 마틴입니다. 리키 마틴이 아니고 리차드 마틴. 외워두세요. 나중에 수상기사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닭에 기생하면서 질병 전파하고 닭의 빈혈 일으키는 와구모죠. 닭진드기. 와구모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와구모로 마저 사용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아는 대로 적으면 되는데 닭진드기라고 쓴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빈칸이 없잖아요. 빈칸 없이 넣어야 됩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빈칸 넣지 말라고 그러는데 빈칸 넣어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빈칸 넣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답이 바로 안 나와요. 틀렸다고 합니다. 빈칸을 넣으면 빈칸 없이 항상 이거 넣을 때는 빈칸 없이 넣으세요. 그 다음에 강제한우인데 절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예 밥을 안 주면 안 되니까 요즘에 이제 동물복지 때문에 그렇죠. 강제한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절식 한우 하죠. 비절식 강제한우. 그 다음에 모이 주머니의 상태를 점검해서 얘들이 물과 밥을 잘 먹고 있느냐 확인하는 게 이제 크라필이라고 합니다. 크라필. 자, 띄어쓰기 없죠. 크라필. 그 다음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 개체가 몇 %냐 균일도죠. 유니포머티라고 얘기하는 균일도입니다. 그다음 곰팡이가 만드는 대사산물 뭐 이거는 뭐 아플라톡신에 그렇고 곰팡이 독소죠. 마이코톡신 해도 됩니다. 근데 빈칸 없이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심야에 하는 거 더울 때 하는 거 있죠. 심야 전등이죠. 이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심야의 전등, 심야 전등이죠. 난갈 구성 물질로 세균이나 이물질 유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성분 큐티클층이죠. 큐티클이라고 되고 큐티클층이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남백사에서 나를 고정해주는 역할. 신선한 계란일수록 푹신하게 보이는 거. 이물질이 아니다 이겠죠. 알근, 팔라자, 알근. 그 다음에 다음이 설명한 용어. 전선등이 나는 타원용으로 4대3. 0.75, 75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사각자 이름에서 둔단부, 단경, 둔단부부터 예단부를 연결한 장경, 그 다음에 옆으로 직각으로 단경을 측정해서 지수, 난형지수죠. 에그쉐입 인덱스, 반드시 한글로 적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딱 보면 호유닛이죠. 유닛이죠. 유닛. 그 다음에 가축이 대사생리나 변화나 행동 변화 없이 저생을 체온을 유지해서 열적 중성력이라 중성권이라 중성력 중성권 이렇게 합니다. 예상 문제 풀이 했으니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난자를 받고 본식기관 중에서 성숙한 난자를 받고 정자가 거기서 만나는데 어디냐 누두부죠. 자,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문제 중에서 몇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더 내려고 해요. 힘들지 않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 선택을 해서 45에서 50문제 정도 출제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계속 들으시고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답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그 문제를 풀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틀렸다고 하면 그 문제는 이제 다 맞았다고 해야 되겠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틀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오늘 문제 풀이는 기말고사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딩 할게요.